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호하고 감정 없는 그 한마디는 윤채린의 3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히 객실 정리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채린은 인사팀장의 호출을 받고 잠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단순한 안내사항일 거라 생각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일했고 고객 불만도 없었으며 맡은 구역은 늘 반짝일 만큼 깨끗하게 관리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 정말 몰라서 그래요.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채리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말했지만 인사팀장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형식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유는 이미 통보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채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리조트에서 3년간 버텨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외동딸인 그녀가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고 집세며 공과금, 생계비까지 홀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너무 쉽게 부숴버렸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그날 저녁 채리는 혼자 침대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고 그보다도 억울함과 자괴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채린의 삶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윤채린이 이 리조트에서 처음 일하게 된 건 3년 전 봄이었어요. 그해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단순 아르바이트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어요. 고졸 학력에 특별한 경력도 없었던 채린에게 정규직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지역 구인 게시판에서 리조트 객실 청소 계약직 공고를 보게 됐어요.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죠. 면접은 아주 간단했어요.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요? 라는 질문에 채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몸 쓰는 일은 자신 있어요. 그 짧은 대답이 그녀의 채용을 결정지었죠. 첫 출근 날은 잊을 수 없었어요. 이른 아침 6시 반, 누구보다 먼저 출근한 그녀는 청소 도구를 챙기고 물걸레를 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청소팀에는 대부분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이 있었고 채리는 그 안에서 막내였죠. 자연스럽게 자빌과 잔심부름은 그녀의 몫이 됐어요. 처음엔 많이 헤맸죠. 침구 교체하는 방법도 서툴렀고 욕실 타일 닦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허리가 휘청이고 손톱이 깨지기도 했지만 채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배우며 익숙해졌고 매일 조금씩 나아졌죠. 그녀는 항상 손님을 마주칠 때는 밝게 인사했고 아이가 지나가면 미끄럽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외국인 손님에게도 서툰 영어로 안내하려 애썼고요. 이런 정성과 마음은 어느새 손님들 사이에서도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됐어요. 하지만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항상 좋은 시선만 받는 건 아니었어요. 청소팀 안에서도 그녀를 질투하거나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너무 나서면 안 돼. 왜 저렇게까지 해? 그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채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했죠. 계약은 계속 연장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규직 전환을 고려 중이라는 말도 흘러나왔어요. 기대와 희망이 생기기도 했지만 번번이 논의 중이라는 말로 끝났어요. 그래도 체리는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했죠. 특히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녀는 더 간절해졌어요. 아침엔 병원에 들렀다가 바로 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어머니의 투석 비용과 약값을 감당하려면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가족을 지탱하는 생명줄이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체리는 자신의 일을 숙련자 수준으로 해냈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청소 사무실에 나이든 남성이 들어섰죠. 나이는 60을 훌쩍 넘어 보였고 새 청소 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특별한 관심은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체리는 달랐죠. 언제나 그렇듯 먼저 다가가 환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날이시죠?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조용히 들어온 장태수와의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죠. 장태수 씨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 낡은 회색 작업복, 그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어딘지 낯설어 보이는 손놀림까지. 나이든 청소부가 새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팀 안에서 몇 마디 수군거림을 불러왔지만 이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이 나이에 무슨 청소야. 몇 주도 못 버틸걸. 그런 말들이 뒤에서 오갔지만 태수 씨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묵묵히 일을 배워나갔어요. 업무가 서툴렀지만 불평 없이 반복했고 틀려도 다시 시도했고 무거운 리넨 카트를 끌며 땀을 흘렸죠. 동료들은 그저 또 하나의 금방 나갈 계약직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채린 씨는 달랐어요. 첫날부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청소구역 위치부터 도구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몇 주만 지나면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따뜻했고 거칠애가 아니었죠. 태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오랜 시간 누군가의 배려를 받지 못했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업무가 끝나면 마주 앉아 도시락을 나누고 휴게실 한쪽 자리에 나란히 앉아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죠. 채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아픈 어머니 얘기,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며 버틴 시간들, 그리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한 마음까지요. 태수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줬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 말들은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처럼 도착했죠.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돈이 많다고 자리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마음이 전부니까요. 채린 씨는 그 말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다고 느꼈죠. 다른 직원들은 이 둘의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 많은 신입 청소부와 계약직 막내가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은 그다지 눈에 띄지도 않았고 굳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죠. 그저 체리는 참 착하긴 하지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체린 씨만은 알 수 있었어요. 태수 씨는 뭔가 달랐어요. 말투에서 묻어나는 품격, 고요하지만 깊은 눈빛,
그리고 어떤 행동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습관들. 청소 도중에도 카트 정리를 깔끔히 하고 걸레는 항상 접어서 사용했죠.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같은 자세였어요. 그건 단순히 성실한 걸 넘어선 어떤 습관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채린 씨가 무심코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호텔 쪽에서 조금 일했어요. 그 대답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체리는 그날 이후 그를 조금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건 직책 때문이 아니라 그의 태도와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사람다움 때문이었죠. 사실 태수 씨는 단순한 신입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이 리조트의 실질적 운영권을 가진 소유주, 즉 회장이었죠. 이름은 장태수, 40년 가까이 호텔 산업에 몸담아온 인물이었어요. 수많은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경영하며 외형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점점 현장과 멀어지면서 늘 마음 한편이 공허했다고 해요. 숫자와 보고서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들, 직원들의 숨소리, 손님들의 표정, 고객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서비스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죠.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결심했어요. 정장을 벗고 이름표를 숨기고 맨바닥에서 시작해 보자고요. 리조트 운영부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그냥 늦깎이 신입으로 소개되었어요. 물론 처음엔 불편하고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채린 씨를 지켜보면서 태수 씨는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진짜로 이 리조트를 바꾸고 싶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기준 삼아야겠다. 그녀는 고객이 아니라 사람을 대했고 동료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일을 사랑했죠. 채린 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평소처럼 일했고 태수 씨도 여전히 묵묵히 그의 역할을 해냈어요. 하지만 태수 씨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보고 배운 것이 아닌 느끼고 공감한 것에서 비롯된 변화였죠.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 리조트를 이 사람처럼 만들고 싶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태수 씨와 윤채린 씨는 자연스럽게 하루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침엔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늘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아 도시락을 펼쳤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가끔 눈을 마주치며 웃거나 날씨 얘기나 업무 얘기를 소소하게 주고받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채린 씨에게는 큰 위로였고 태수 씨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인간관계였어요. 돈이나 권력, 직책과 무관한 진심이 오가는 시간. 태수 씨는 그 속에서 이 리조트가 지향해야 할 진짜 가치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모두에게 좋게 보였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프런트에서 일하던 정직원 최보라 씨는 윤채린 씨와 장태수 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죠. 보라 씨는 30대 초반으로 정규직 채용된 지 5년째 되는 직원이었어요. 객실팀이나 하우스키핑 팀보다는 프런트 쪽이 조금 더 격식 있고 대우받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녀는 늘 계약직 직원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청소팀에 속한 사람들을 은근히 낮게 보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채린 씨처럼 손님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심지어 외국인 손님에게 길을 안내하는 모습은 그녀의 눈엔 지나치고 눈에 거슬렸죠. 계약직 청소부가 왜 저렇게 나서지? 라는 말이 어느 날부터 입버릇처럼 붙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프런트 데스크 뒤편에서 보라 씨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손님 안내는 우리 프런트 직원들이 하는 일인데 요즘 보면 저 청소부가 다 하고 있잖아. 너무 나서지 않아? 그 말에 동료 김미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요즘 보면 할아버지 청소부랑도 맨날 같이 다니던데 좀 유별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둘의 시선은 점점 곱지 않게 변해갔고 휴게실이나 복도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눈살을 찌푸리곤 했죠. 하지만 채린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여전히 손님이 보이면 먼저 인사했고 길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없이 도왔어요. 그녀에게 그것은 업무가 아니라 마음이었거든요. 리조트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였어요. 그런 그녀의 태도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종종 프런트 데스크로 청소하시는 분이 참 친절하시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칭찬은 보라 씨에게는 더 큰 자극이 되었어요. 태수 씨는 점점 리조트 내부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서열,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간극, 그리고 겉으론 미소를 띠지만 서로를 신경 쓰고 견제하는 시선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버티는 채린 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드문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이곳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에는 피로와 무관심이 켜켜이 쌓여 있다. 진심이 드문 곳에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이다.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나누는 짧은 대화, 점심시간마다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청소 도중 가끔 눈을 마주치며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 그 모든 순간들이 누군가에겐 이상해 보였던 거죠. 저 두 사람 왜 저렇게 붙어 다니지? 설마 가족은 아니겠지? 청소부가 청소부 도우면서 뭐가 저렇게 친해?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결국 누군가는 인사팀에 익명으로 보고서를 올렸다고 해요. 근무 시간 중 과도한 사적 대화, 고객 응대 시 업무 외 행동 같은 표현이 담긴 문장이었죠. 태수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자신이 의도한 잠입 생활이 이토록 불편한 감정을 자아낼 줄은 몰랐고 무엇보다 채린 씨가 불필요한 오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그저 자신의 진심을 다해 사람들을 대했을 뿐인데 이 리조트는 그 진심조차도 견제하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태수 씨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지켜봐야겠다. 끝까지. 이 리조트가 어떻게 그녀를 대하는지, 이 조직이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를. 그날 오후 채린 씨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그녀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태수 씨는 여전히 웃으며 말을 걸었고 그녀도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꺼냈어요. 그 작은 식탁 위에 오가는 따뜻한 말들 속에서 두 사람은 단 한 가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건 틀리지 않다는 믿음이었죠. 며칠 뒤부터 윤채린 씨는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아침에 청소 도구를 정리할 때도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펼칠 때도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평소 무심하던 동료들조차 갑자기 말을 줄였고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 중심에는 역시 최보라 씨가 있었어요. 채린 씨가 점심을 먹으러 휴게실에 들어가면 보라 씨는 대놓고 한숨을 쉬거나 다른 직원에게 일부러 들리게 속삭이기도 했죠. 요즘 누가 근무 시간에 점심을 저렇게 오래 먹어? 계약직이라 긴장감이 없나 봐.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채린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 일이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고 슬펐죠. 장태수 씨도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어요. 하루는 휴게실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공기, 서로 눈치를 보는 직원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채린 씨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며 조용히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채린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그냥 요즘 조금 조심하려고요. 하지만 그 짧은 대답 뒤에 감춰진 감정들을 태수 씨는 모를 리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수 씨는 직원용 숙소로 돌아온 뒤 혼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수치와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지금 그 진짜는 생각보다 훨씬 불편하고 복잡했어요. 상하 구조, 직책, 고정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낄 자리가 없어 보이는 환경. 채린 씨 같은 사람이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구조라면 이 리조트의 운영 방향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채린 씨가 도시락을 챙겨 휴게실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날은 손님 요청이 많아 점심이 늦어졌고 자연스럽게 태수 씨와도 시간을 맞추지 못했죠. 그런데 그 상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최보라 씨가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커피를 타는 척 다가오더니 조용하지만 날선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청소부 어르신도 손님 안내하시나 봐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채린 씨는 무슨 의도인지 알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급해 보이셔서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맞장구 쳤지만 보라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프런트 직원들이 할 일이에요. 각자 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부분들이 그렇게 나서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져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분위기를 깨뜨린 건 채린 씨였어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손님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냥 지나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보라 씨는 더 날카로운 말투로 이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채린 씨 너무 나서요. 정해진 업무만 하세요. 그리고 근무 중에 대화 나누는 시간도 너무 길고요. 조심하셔야죠. 그 말에 채린 씨는 더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억울했지만 항변하면 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몰릴 게 뻔했죠. 결국 태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잡아두느라 시간이 길어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보라 씨는 말없이 나가며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고 남겨진 채린 씨는 멍한 얼굴로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고 입맛이 사라졌어요. 그날은 반도 먹지 못한 채 그대로 도시락을 덮었죠. 그 사건 이후 채린 씨는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조차도 망설여졌고 태수 씨와의 점심시간도 일부러 짧게 끝내곤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시선들이 그녀를 작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무리 진심이라도 누군가가 그걸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태수 씨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 이유 없는 의심과 오해로 위축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금은 조용히 지켜보지만 이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반드시 나설 거라고요. 이 리조트를, 이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요. 잔뜩 흐린 하늘 아래 윤채린 씨는 여느 때처럼 객실 정리를 마치고 청소 도구함 앞에서 다음 구역 배정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인사팀의 김 차장이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단호하고 차가웠죠. 윤채린 씨, 지금 잠깐 인사팀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이유도 설명도 없이 호출된 자리. 채린 씨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도 애써 담담한 얼굴로 뒤따랐어요.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릿했죠. 사무실 문이 닫히고 김 차장은 망설임 없는 손길로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흰 종이 위에 굵은 글씨가 보였죠. 계약 해지 통보서. 순간 숨이 막혔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말문이 막혔죠.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 차장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어요. 저 뭐라고요? 채린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죠? 무슨 이유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종이에 고정돼 있었어요. 김 차장은 이미 준비된 듯한 말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근무 태도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 과도한 사적 대화 그리고 고객 응대 시 부적절한 언행이 주요 사유입니다. 여러 차례 구두 지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채린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전 그런 지적 받은 적 없어요. 고객 응대도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했고 맡은 일도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 없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김 차장은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논의 여지는 없어요. 채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억울함보다 당혹감이 더 컸어요. 지난 3년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간절한 목소리는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한마디였어요. 오늘까지만 근무 부탁드립니다. 개인 사물함은 정리해 주시고요. 그녀는 도구함으로 돌아와 조용히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안타까움보단 무관심이 더 많았고 일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힐끔거렸어요. 그녀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묵묵히 박스를 채워나갔어요. 새벽같이 출근하던 날들, 고객의 칭찬을 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소중한 동료였던 사람들의 얼굴까지 그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태수 씨였죠. 그는 채린 씨의 짐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채린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의 물음에 채린 씨는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해고됐어요. 누군가 저를 신고해서 오늘까지만 나오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장태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자상한 모습과는 다른 냉철하고 깊은 눈빛이었어요.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죠. 신고 무슨 내용으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채린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사적인 대화, 손님한테 반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요. 전 정말 그런 적 없어요. 태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주먹을 쥐었죠. 3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채린 씨의 모습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그녀는 늘 정중했고 사심 없었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직원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내쳐버리는 조직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그는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는 걸요. 채린 씨, 태수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그동안 제가 드린 메모지들 간직하고 있나요? 채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요? 태수 씨는 작게 웃었죠. 좋아요. 그럼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채린 씨는 어리둥절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묘한 단호함과 다정함이 어쩐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채린 씨는 짐을 들고 리조트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텅 빈 듯했어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단지 쫓겨난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결심을 이끌어낸 사람이 되었다는 거리요. 리조트의 주인이 조직의 문화를 바꾸려는 누군가가 그녀의 진심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윤채린 씨가 리조트를 떠난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은 언제나처럼 각자의 위치로 출근했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내렸고 누군가는 리넨카트를 끌며 복도로 향했죠. 채린 씨의 빈자리는 분명 컸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조용했어요. 일부는 그녀를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내비쳤고 또 일부는 그저 지나간 일처럼 말없이 잊으려 했죠. 그 가운데 최보라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채린 씨, 왜 갑자기 나갔대요? 보라는 짧게 대답했죠. 그만둘 때가 됐죠. 너무 나섰으니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전 9시 15분 리조트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조용히 들어서는 거리요. 번호판부터 달랐고 차량이 멈춘 순간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먼저 내린 건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뒷문을 직접 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천천히 내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매일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조용히 복도를 청소하던 그 할아버지 장태수 씨였죠. 하지만 오늘 그는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구두는 빛이 났고 걸음걸이는 위험이 있었어요. 안경 너머로 비치는 눈빛도 평소와는 달랐어요. 따뜻함 대신 단호함이, 겸손함 대신 확신이 있었죠.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를 알아보며 멈춰섰어요. 저분, 그 청소부 어르신 맞아? 설마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누군가는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그때였어요. 로비 안으로 달려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호텔 지배인이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급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방문하실 줄 몰랐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장태수 회장, 그러니까 그동안 위장된 신분으로 청소를 하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미리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로비를 가득 채우며 퍼졌어요.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경직되었죠.
특히 최보라 씨는 말문을 잃었어요. 자신의 눈앞에서 매일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노인이 이 리조트의 실질적인 오너였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미나 씨도 멍하니 서 있다가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회장님한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장태수 회장은 천천히 회의실로 향했어요. 곧 리조트 주요 부서의 관리자들과 인사팀이 긴급 소집됐어요. 회의실 안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배인, 인사팀 김 차장, 그리고 보라 씨까지 모두 불안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장태수 회장은 창가에 서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이 리조트를 인수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스템을 개선했고 매출도 안정화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곳이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위계와 형식만 가득한 건조한 곳인지요. 그는 회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청소부로서 여러분과 함께 숨쉬며 이 리조트를 지켜봤어요. 그 안에서 저는 놀라운 사람을 만났고 안타까운 모습도 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정면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채린 씨, 그 사람은 제가 현장에서 만난 가장 진심 어린 직원이었습니다. 손님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고 동료를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근거 없는 신고와 오해로 내쫓은 것, 그게 지금 이 조직의 민낯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윤채린 씨의 해고 통보서는 무효입니다. 즉시 복직을 지시합니다. 아니, 단순 복직이 아닙니다. 저는 이 리조트의 새로운 고객 응대 프로그램을 설계 중입니다. 그 첫 번째 실무 책임자를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 있던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서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특히 보라 씨는 마치 심장이 멎은 듯 가만히 굳어 있었죠.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 조직에서 진심 없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위계로 따돌리는 문화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리조트 내부는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죠. 한 사람의 진심이 한 조직 전체를 흔든 거였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고 모두가 조용히 반성하는 시간 속에 머물렀어요.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사람은 다름 아닌 최보라 씨였죠. 그녀는 자신이 했던 말과 시선, 태도를 다시 되짚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진심은 결국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본 사람이 리조트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죠. 그로부터 사흘 뒤 윤채린 씨는 집 앞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정갈한 서체로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보낸 이는 장태수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펼쳐졌어요. 그녀는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을 의심했어요. 윤채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리조트의 회장 장태수입니다. 편지에는 지난 3년 동안 왜 자신이 청소부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지켜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솔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채린 씨 덕분에 제가 잊고 있던 사람의 온도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리조트를 바꾸는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억울함이 위로로 바뀌는 순간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편지의 마지막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고객 서비스 교육팀 책임자 자격으로 저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업무 조건과 보상은 재조정되었습니다. 채린 씨는 손이 떨렸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어르신 참 좋은 분이셨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깊었어요. 월요일 아침 채린 씨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리조트 정문을 지났어요. 이번엔 직원 출입구가 아닌 로비의 정문으로요. 어깨에 걸린 가방에는 새 명찰이 들어 있었어요. 고객 서비스 교육팀 윤채린이라고 적힌 반짝이는 이름표였죠. 프런트 앞을 지나는데 그곳에 있던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이는 미안한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채린 씨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리조트 지배인이 로비에서 직접 채린 씨를 맞이했어요. 윤 팀장님,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많은 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 말이지만 지금은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조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에 채린 씨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업무 첫날 그녀는 새로 뽑힌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교육을 진행했어요. 단순히 매뉴얼을 읽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직접 몸으로 겪었던 경험들을 말했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해요. 손님을 대할 때는요,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다가가면 돼요.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신입 직원들은 그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점심시간이 되어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장태수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어요. 채린 씨, 오늘 첫날 어땠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많이 긴장됐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그러자 장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 이 리조트를 지켜준 사람이 채린 씨였으니까요. 창가 옆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자리에는 상하도 위계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주 앉은 시간이었죠. 장 회장은 말했어요. 이젠 이 리조트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채린 씨가 그 첫걸음이 되어줬으면 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리조트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청소팀, 프런트팀, 식음료팀까지 모두가 하나둘씩 서로에게 말을 건넸어요. 도와드릴까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짧은 말들이 오가고 작은 배려가 생겼죠. 채린 씨는 리더로서 그 분위기를 퍼뜨려 갔고 사람들은 진심에 반응했어요. 단 한 사람의 자세가, 단 한 사람의 진심이 조직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채린 씨는 로비 한켠에서
장 회장과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어르신,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때 제가 정리함 앞에서 짐을 싸던 날,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장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당신이 흘린 눈물 덕분에 이곳은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은요,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채린 씨는 잠들기 전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 아무리 늦게 와도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죠. 그 꿈 속에서 따뜻한 햇살 아래 웃고 있는 장태수 회장과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웃음 속에 담긴 사람다운 리조트의 미래가 아주 또렷하게 보였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진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남은 진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감정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한 줄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찐한 이야기 채널이 계속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